안녕하세요. 자, 우리 2025년 대비 제 36회, 그쵸? 올해 이제 36회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 설명절 그 잘 보내셨어요? 하여튼 이제 시험이 지금 이제 2, 3, 4, 5, 6, 만 이제 하고 10일 날이니까 한 만 5개월 12일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11일 남았네.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얼마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여러분 공부를 이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우리 초대 손님, 우리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우리 답안 체크했었는데, 우리 복교 베타.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답안 체크하면서 얼마나 또 성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쟁점이 되는 우리 그 헷갈리는 쟁점 있잖아요. 설명해 주는 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환매권을 냈는데, 오늘 환매권 판례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상당히 좀 난해한 이제 판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2번 문제 중에서 2번하고 지금 4번 문제에서 추가 쟁점으로 해서 헷갈리는 쟁점 설명해 주기. 그 뒷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올해 작년에 시험 봤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썼어요? 판매권 법적 성질하고 승액 소송의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은 사건으로 둘 다 갔는데, 사건. 이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음,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썼던 것 잘 썼다. 같습니다. 이 관련된 학설 잘 쓰고 맨 처음에 이제 법적 성질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 중에 공권인지 사건인지 부분 네, 하나, 그죠? 그거. 그 다음에 형성권, 형성권 쓰는 거 하나. 그 채권적 효력, 다음에 채권 이거 다 썼어요? 네, 오, 공부 좀 했네. 어? 형성권이 뭐야? 형성권은 이제 그 요건만 고비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제기를 할 수 있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하셔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상대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환매권을 형성권으로 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 기준 보상으로 해서 뺏었어요. 뺏었는데 피수용자한테 뺏었는데 이게 이제 땅이 필요 없게 돼가지고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이미 이제 택지도 닦아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택지도 닦아놓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도 바꿔놨어. 땅값이 엄청 올라갔겠지. 당연히 그 사업시행자는 그거 이제 제3자한테 팔고 그러면 대박 치잖아. 근데 이제 피수용자 입장은 이제 그 뭐야 이제 공익사업 폐지 이렇게 됐으면은 돌려받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잖아. 이제 사업시행자는 불리하고 그럼 당연히 사업시행자는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토지 소유자한테 이 형성권으로 만든 이유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발생하면서 상대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일방적 의사표시 플러스 보상금 상당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족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지. 네, 근데 이제 우리 등기 제도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와야 내 거야. 네, 형식적으로는.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수용의 개시일날 부상금 지급 공탁하면 사업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지만 이건 이제 사건으로다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 상대가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주고 내가 등기를 쳐야 내 소유권이 완성되는 거잖아. 형식주의니까. 근데 소유권 등기가 안 와. 안 줘. 그럼 이제 어떻게 돼? 그럼 이제 다투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민사소송이에요. 사건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를 공사권 이원 체제. 왜냐면 우리 법체계가 공사권 이원 체제이기 때문에 공사권 이 부분을 논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형성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권적 효력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안 준다. 사업시행자가 소유권 회복에 협조하지 않는다. 네, 이러면은 결국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내지는 소유권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해서 네. 소유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 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채권적 효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까지는 알아.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좀 알아. 잘 아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환매대금 증액청구 소송의 법적 성질을 뭘로 볼 것이냐. 자, 여기 이제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의 그 소송 형태, 이게 91조 제4항에서 자, 법원에 이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요거에 대한 해석이 지금 갈리는 거야. 이게 91조 제4항에 보면은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 시행자와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금액의 증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법원이 그럼 어디냐? 이에 대한 이제 해석의 이제 쟁점인데요. 그 해석을 하기 앞서서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해 현재 변동된 경우는 뭐냐? 뭐 이에 대한 이제 해석도 추가적으로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판례를 보면은 이게 사건으로서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판례가 있었죠. 2010도 22368 판례에서는 이제 그렇게 봤고 이게 이제 과거에 99도 3416 판례에서는 이게 이게 이제 그 공투법 제9조 관련돼서 이 희한하게 이게 환매권에 대한 금액 그 증감에 대한 소송을 토지수용법 75조의 제2항 즉 이 공법상 당사자소송 요걸로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끔 요렇게 이제 판례가 있었어요. 요게 이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지수용법으로 보면은 지금 사건으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이 판례를 보면은 공투법에서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상 재결의 불복, 즉 보증소 형태로 공법상 당사자소 형태로 하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 규정이 이제 지금 통합이 되면서 75조의 이 준용하는 규정이 삭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명실상부한 기본적으로 사건으로서 민사법원에다가 환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것까지 수험생이 그 알아야 될 것까지는 없는데 통합 전에 논의잖아 이게. 응? 사실 여기까지 좀 물어본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떨어뜨리려고 출제위원이 아직 작정을 하고 문제를 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의 역사를 꼭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고. 요거는 맞췄지? 이전에 공법상 당사자 조정인 거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이게 그 묵은지 붙여주려고 낸 건가? 뭐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쟁점 28번에서 환매대금 여기 쟁점 28 쓴 거는 내가 그 저기 감정평가 보상복교 암기장 4판 2025년도에 나오는 4판의 이제 쟁점 순서예요. 환매대상 토지 가격 변동에 따른 환매대금 증감 청구권에 따른 선이행 또는 동시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어? 이게 이제 형성권하고도 맥락에 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토지 가격이 현저히 변동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변동된 거에 대한 의미를 적어야 되겠죠? 시행령 제48조 이거 적었어요? 네. 외우고 있었어? 그냥 이게 그냥 실무에서 저희가 상식이 있으니까 그거 풀기는 풀었는데 이제 이 판례 결론만 알고 판결의 그 논리는 몰라가지고 어떻게 녹차를 짜야 될지는 좀 몰랐구나. 디테일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요 관련된 규정 적어주고, 그 다음에 현저히 변동된 경우 의미 적어주고, 그 다음에 선의행 또는 동시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 목차 적어주고, 이게 이제 사건 번호 2006-49277. 거의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20년 전 판례네. 그지? 20년 전 판례에 있어서 환매대금 증액 청구권을 내세워 보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선의액 또는 동시항변을 주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이제 이 환매권도 사실상 보면은 이제 매매 형태잖아. 사건으로. 근데 통상 자네하고 나하고 부동산 등기 매매를 해. 그러면 자네가 나한테 잔금 주고 내가 소유권 교부하고 네. 동생 관계에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이거 채권적 효력이잖아. 동생 관계에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동생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야. 왜? 그렇게 하면은 형사권에다가 피의성자가 불리할 수 있거든.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거 돈 안 주고 그러면은 나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피송자는 이게 뭐 보통 우리가 사업시행자는 공공기관 뭐 있잖아. 뭐 큰 공공기관이라든지 국가지자체잖아. 공권력 주체들한테 개인이 개겨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피수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동시이행, 선이행 또는 동시항변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이제 취지가 바로 형성권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앞에 형성권, 뭐 채권적 효력, 소유권 등기 청구 소송, 그다음에 요거 동시항변까지 상당히 일맥상통한 논리들이야. 왜냐면은 우리가 사적자치 영역에서 소유권 교부하고 하는 거는 매매, 임대차 모두 동시행 관계에 있거든. 또 이것도 보면 사적자치 영역이니까 사건이라고 우리 봤잖아. 그지? 사건으로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이행 또는 동시행범 아닌가?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형사권이기 때문에 일단 일방적 의사표시하고 보상금 상당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족하다.
그 다음에 그 대금의 증감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다퉈가지고 결론을 보고 그에 대한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소수 판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이제 전체적인 금액은 맞지만 뭐 똑같이 맞진 않아도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환매 대금의 대략적인 그 금액만 맞아도 환매권이 행사된 걸로 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끔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차액은 이런 이제 법원에 진감을 청구해서 그거에 대한 다툼만 살아남게 두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 피수용자의 어떤 법적 지위를 안전하게 한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걸 못 맞췄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음. 그 두 문자 따서 외우고 판결 유지 암기하고 아, 이렇게 공부를 하기 그래 때문에 내가 원리학습하라고 맨날 공부하고 그런 거를 잘 설명해주고 아 이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검토해서 피수용자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있어서 뭐 그런 형성권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 이렇게 써주면은 아 얘는 잘 이해했구나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게 잘 고득점을 받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거를 되게 무슨 그 좋아 여기까지는 이제 모를 수도 있고 이 판례를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알고는 있었는데 쓰지는 잘 못했지. 그러니까 그 목차들을 못 쓴 거죠. 그 배점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35회 수험가를 눈물겹게 했던 게 이게 바로 수용 재결의 불가정이 발생하였다. 음, 그러면서 뒤에 처분이 없어요. 수용 재결 이후에 처분이 없어. 소유권 넘어갔잖아. 수용의 개시일 날 음, 사업시행자한테. 그런데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승소 여부를 물어봤단 말이야. 음, 그 뭐야? 사건이잖아 지금. 그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 이 파일은 손을 봐야 이게 좀 복사해서 붙이다 보니까 이게 자동으로 다 형성된 목차 1번 목차는 다 지워졌네. 이거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고 그러면은 수용 재결에 대한 것까지는 알아. 근데 여기다가 지금 성결 문제를 쓰느냐 아니면은 하자의 승계를 쓰느냐가 이번 35회 시험에서 이제 승부를 15점짜리였잖아. 그지? 네. 자네 못 썼어. 저는 하자승계 썼습니다. 뒤에 처분이 있었던 거 봤어 못 봤어? 이게 새로운 것이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아,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렇구나. 소유권 등기랑 말소 등기 청구소송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 저 인생을 살다 보면 3, 40대, 4, 50대 이상 되면은 이 정도는 다 해봐. 왜 안 주냐. 음, 뭐 우리가 잔금 쳤는데 이행지체, 이행지체가 뭐냐면 잔금 안 주는 거야. 시간을 주체해서 최고했어. 그러면 이제 음, 이행 불능 상태가 되잖아. 네. 그럼 결국 소유권 등기 저 청구소송. 근데 거기에 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면 근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소송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이제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인생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깡으로 외우려다 보니까 새로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이게 뭐지? 뭐지? 이거 뭐지? 그냥 내 패턴에 젖어가지고 그지? 내 패턴에 그쵸. 젖어서 그냥 유형화. 유용화해서 그냥 불가정이 발생했다 하자승계 네.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럼 하자승계 요건을 검토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환매권 행사는 처분이다. 아 그래. 아 근데 가슴이 제가 아픈. 듣기로는, 음, 아니에요. 얘기해봐. 그 강 박사님 제자분들 중에 이게 강 박사님이 다 이렇게 답안 음, 쓴 거 이렇게 보내라고 음.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분들 중에서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이 하자승계를 쓰는 친구들도 꽤 있어. 썼어도 그게 이게 배점 차이가 한 8점에서 9점 정도 난다고 제가 알고 맞아. 있고 그 정도 났어. 근데 그래도 타당한 논리가 있으면 대충 한 1, 2점 그 정도 받고 음, 합격은 다 했다라고 그래. 들었거든요. 그래. 음, 그러니까 어떤 정도 그래도 좀 주워 먹는 점수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내가 그 스타디 마지막 주차에 성결 문제를 냈어요. 음,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이번 주에 내가 성결 문제를 냈어. 성결 문제 잘 정리해라.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그대로. 음, 판매권도 마지막 주에 냈어, 내가. 음, 그래가지고, 야, 신기가 들렸나, 내가. 막 그랬다니까. 이 마지막 사기 6주차 문제하고 문제 판매권하고 성결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음, 이제 두 개의 쟁점이 이거는 이제 뭉쳐서 시험에 나온 거지. 음,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를 성결 문제로 안 쓰고, 그러니까 공법 관계에서 사법 관계 넘어가는 거 있지. 이거를 행정법에서는 성결 문제라고 그러는데
이걸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 뭐 청구 소송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이렇게 쓴 사람도 도둑정을 했어. 왜냐면 이제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 내용으로 그냥 쓴 거야. 사적 어쨌든 결정행위니까. 때려 맞춰도 때려 맞춘 거지. 그러다 그, 보니까 이게 민사소송에서는 지금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아, 이게 성격 문제였구나. 이거를 이제 뒤에다가 쓰긴 했는데 앞에 논리에서 처분에 대한 위법성 확인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저 대집행 판례에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 근데 효력 부인은 권력 분립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 이제 부당이득 관련 건데 쉽게 얘기하면 부당이득은 네 받아야 네 돈 아닌데 네 받아가지고 부당이득 취한 네. 거잖아. 소유권 청구는 네 거 아닌데 빨리 내놔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돈을 달라는 거였고 이거는 소유권을 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같은 내용이잖아.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유연하게 이 쟁점을 봤으면 쉽게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법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안 틀리겠지? 응? 열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응? 열린. 그다음 판매권 통지하지 않은 거. 이게 이제 요게 판례가 딱 있어. 판매권의 통지 의무는 92조 법상 의무고 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건 맞아. 네. 근데 그에 대한 손해 발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또 받을 수는 있는 거야. 이게 맞아.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에 대한 그 요건을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야. 판례가 그에 대해서 판매권의 통지 의무는 법상으로 위반하면 불법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례는 적시하면서도 이 여러 이에 유효한 판례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준 케이스도 있고 주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 왜냐하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사자가 있는 거죠. 주장하는 자가 있는 거지. 그지? 주장을 했는데 입증을 못한 사람은 그거를 손해배상 못 받았겠지. 네. 실제 손해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것까지 몰랐지. 네. 그러면은 음. 그 불법 행위에 관련된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죠. 판매권에 대한 요건이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개공을 자연님에서 공업용으로 잘못 공시했어. 한 네. 10배 정도 높게 했지. 근데 그게 불법행위에 해당되긴 맞아. 네. 위법행위야. 근데 그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되진 않았어. 그렇죠. 왜? 인가. 그래. 바로 그게 인과관계가 입증을 못한 거야. 공직구 위인손 중에서 그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을 못한 거지. 그래서 결국은 패소했잖아. 돈을 못 받았어요. 물론 이제 엉뚱한 그 지자체 달고 돈 달라고 한 거 잘못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돈 빌려준 놈은 도망갔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 도망가고 아니면 나자빠져가지고 파산 선고나 뭐 회생 신청을 했겠지. 그럼 당연히 이게 이제 그 파산이나 회생이 되더라도 이게 그 형사 사건으로 연루가 된 거 있잖아. 그거는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아. 이게 이제 사적 자치에 의해서 민사 영역으로만 남아 있는 거 있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민사, 형사 이렇게 걸리면 다 사기나 뭐 형사처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거는 이유가 뭐냐면 민사 확정 판결을 받아. 보통 그런 사람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게 없지. 다 이게 숨겨놓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돈 받으려고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일단 형사로 해서 받아놓으면 그 사람이 회수행위나 그다음에 파산을 하더라도 그 형사 사건에 연루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판결 연장해가지고 그 죽을 때까지 받아낼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다 형사 사건으로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거는 거야. 민사만 해가지고는 돈 없어 나자빠지면은 어저께 우리 친구 만났는데 뭐 이런 민사 채권이 있었는데 확정 판결 받았대. 야,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야 그거 형사로 걸어놨냐 했더니 안 걸어놨대. 집을 짓다가 마른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집을 줬어. 한 10% 20%. 100%또 예를 들자면은 뭐 100% 다지면은 10억인데 한 10% 20% 해가지고 한 1억 정도 쓴 거야. 그러니까 야 사기는 아닌 거지. 전혀 이거 돈 받아먹고 도망가 버리고 뭐안 했으면 사기였는데 조금 짓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 사기를 못 거는 거야. 근데 재산 명시 조사해 보니까 하나도 나오는 게 없고 그런 거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수험생으로서 궁금한 건데
우리가 오늘도 뭐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 아니, 이의 신청해서 이의 재결 받으면은 그거는 민사집행 확정 판결 그거에 동일하게 그거잖아요. 요구해야 한다. 그럼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실제적으로는 약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지, 보통, 형사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니지. 이거는 그 이의제결을 더 이상 이제 확정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확정 판결 받잖아. 그러면은 이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게 권력을 되는 거기 하려고 그런 때문에 거. 공적 주체가 돈 안 주면 그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해야 되거든. 음. 그런 점에서는 이제 피해자한테 유리한 그런 측면이 하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용지, 요 강론, 그 여담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건 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미지급용지 관련돼서 우리가 시행규칙 제25조에 있죠. 요거. 그러니까 미지급용지하고 미보상용지 차이점이 뭐야? 가격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 사업 시행인가 기준으로 하냐. 어리어리하게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만. 그러니까 자, 공익사업 편입될 당시 이용상한 기준으로 하는 건 똑같은데 이거는 다 똑같은데 네. 딱 하나 차이가 있어. 시점. 뭐냐면, 시점이 아니고, 뭐냐면, 미지급용지는 지금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된 거고, 미보상용지는 그냥 보상이 안 된 채로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라는 거야. 개념상. 개념상의 차이야. 그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그 일반 법리로 풀면 되고, 실제로 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줘. 새로운 공익사업체 네가 줘. 나 못 받았잖아. 그치? 미지급용지. 그 예전에 전이었어. 지금 도로야. 그럼 너 전값으로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피해수용자의 권리보호 측면이 있는 곳이고, 미보상용지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도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네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을 제기해서 도로는 또 채권의 소멸시효 5년이잖아. 네. 그지? 그러면 5년 동안에 지금 사용한 부당이득 있지? 5년 동안에 부당이득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미래 시점으로 취득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받는 거야. 부당이득 5년의 총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받은 거잖아. 사용에 따른 5년치 사용 금액과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제 그 니네가 도로로 사용하고 이미 그 취득된 거 격이잖아.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주는 거지. 그 실제 실무에서는 이게 보상, 이게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기설 선화지 들어갔어? 우리나라 선화지가 반은 보상이 됐고 반은 보상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걸 기설 선화지라는데 이미 설치된 선화지. 옛날에는 선화지가 와서 이렇게 총전투하고 보면 우리 아버지 이제 이장하고 그러는데 막 TV 나고 와 막 훌륭하다 해가지고 막 전봇대 박아가지고 막 쫙 전기 끌어들이면 옛날에 그게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혐오 시설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이제 보상이 안 돼 있었던 거야. 송전선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상을 달라? 그러면 미보상 용지하고 똑같은 법리지. 기설 선하지. 그래가지고 한전에다가 예전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이제 매뉴얼을 다 만들었어요. 미리 그냥 보상을 해줘라. 어떻게 해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듬성듬성 하기는 해. 예산이 있을 때마다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또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설선화지는 도로는 채권의 소멸시효 5년. 그다음에 기설선화지 같은 경우는 이 공중으로 가는 거잖아. 선화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민사채권 이런 걸로 해서 10년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설선화지 같은 경우도 중전에 10년 동안의 부당이득. 그다음에 그에 따른 그 반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미래의 보상까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갖는 거지. 그러면 도로는 5년치 부당이득. 그 다음에 미래의 취득가격으로 미보상용지는. 그 다음에 기설선화지는 지금 시점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부당이득. 그 다음에 미래 시점에 뭐 우리 기축과액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보상받는 거. 반영구적으로. 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일단은 등기부에 그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이제 보상이 일반적으로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선화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없다. 등기상에 구분지상권이 없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낙찰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대박 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공시지가 한 28% 정도 주긴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그걸 받으면은 그 부당이득도 10년치 부당이득도 받고 그다음에 미래의 그 보상도 또 받고
그다음에 경매 이게 저 선화지 지나가니까 유찰이 됐을 거 아니야. 그지? 엄청나게 10% 20%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 왜냐면 원래 보상가 이제 받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보상 현장 이런 건데 기설산하지 하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 와, 선하지만 하는 사람 있더라고.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하여튼 뭐 이거 친구적인 건데 하여튼 그렇게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미지금융지 관련돼서는 신규칙 25조. 그래서 이게 이제 재결도 있고 막 그런데 이게 더 이게 이용 상황이 더 좋아졌다. 네. 이런 거는 그냥 현황평가로 그냥 보상해줘라. 뭐 이런 이제 지금 판례도 있고 그에 대한 이제 그 중토위 재결도 있어요. 뭐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미불용지에 이제 그 CO 취득 관련된 거, 그게 쟁점이잖아, 그지? 이게 이제 그 도로공사에서 야 이거 나 자주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이게 시간 지나면은 10년 이상 지나고 막 이러면 다 자주점이 해가지고 CO 취득 다 평형 공연하게 막 20년씩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이런 데 있지, 그지? 네. 그럼 이제 CO 취득을 인정해주다가 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제 피수용자 억울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취득 인정하지 않는 자주점의 규정은 깨진다. 이렇게 여러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취득 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이 판례도 있으니까 좀 참고적으로 하시면 되겠고. 미지금융지의 보상 주체는 누구?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야. 미보상용지와 미지금용지의 차이점은 미지급용지는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달라고 하는 거고 미보상용지는 내 거 지금 사용하면 돼. 왜 나한테 보상금 안 줘? 그치? 이미 종전 사업 시행자는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번쯤에 경기도였나? 그 이미 이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 머리가 좋더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보상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음. 보고 그래서 뭐지 헷갈리는 건지 알았지? 알았고. 자, 그다음